우리는 누구나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원합니다. 맞나요? 물론 너무 많은 사람의 관심이나 또 너무 많은 말들은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특히나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들의 경우엔 더 그럴 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의 소수의 사람이라도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감정은 누구나 원할 겁니다. 문제는 그게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보여주는 세상에 살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정말이지 오만 짓도 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심지어 살림도 마다하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적당한 선에서 적절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 또 혼자가 편하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홀로이기를 선택하는 사람 같은 부류가 있죠. 스님도 있고 신부님도 있고 또 나홀로 산다에 출연하는 소위 산속에 처박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혼자가 편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혼자 살지는 않지만 말이죠. 또 그런 말도 있죠. 사람은 혼자 세상에 왔다가 홀로 떠난다는 말.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게 되는 방식이 있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나눠야 아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정자와 난자의 결합 없이, 즉 생리학적 부모가 없이는 인간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둘의 결합이 하나를 잉태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홀로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인간들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 혼자가 족하다면 인간의 말은 필요가 없겠죠. 내가 말을 할 줄 안다는 건 내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 자체가 홀로가 아니라 더불어 같이여야만 합니다. 이 전제 조건을 깔지 않고 하는 이야기는 그저 성립되지 않는 자기 혼자만의 주장입니다. 뭔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따라서 혼자 사는 사람, 혼자가 편한 사람, 또 홀로이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뭔가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걸 문제점으로 보지 않으면요, 인간의 삶은 영원히 미궁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을 할게요. 점잖게 얘기를 하면 하도 못 알아듣는 양반들이 계셔서. 나 혼자 산다는 건 내가 병이든 환자라는 말입니다. 삶을 운영하는데 실패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이야기를 시작해야만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가 비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혼자 사는 건 환자입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말을 심하게 하냐고 할 수 있겠죠. 네, 저도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묻지 않는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사실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 인생학교라고 하는 채널을 만들게 됐고, 또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기준들을 세우고 이것을 세상에 남겨두기 시작을 한 탓에 제가 하고 싶지 않은 말도 해야 하는 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사는 건 정신에 문제가 생긴 환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 때문에 그래요. 말은 자신은 외롭지 않은 사람이라고, 또 혼자가 좋다고, 또 혼자여도 충분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가 어떤 특별한 환경과 경험을 시킨 뒤에 만약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냐고 하면 열이면 열이고 다시는 혼자 있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할 거예요. 어떤 경험이냐? 나와 말이 통하고 나와 같이 있는 것이 재밌고 즐거운, 그래서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따뜻하고 푸근하고 말랑말랑하고 눈물 나는 일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그동안에 고집스러웠고 융통성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고, 그래서 아무도 자기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걸 깨닫게 되면, 그 경험을 하게 되면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말을 나눌 사람 하나 없게 인생을 운영을 했고, 그 결과 남들 앞에서는 그저 자존심 때문에 뭐 혼자가 편하다는 그런 개건방진 소리를 하는 것 뿐이지 결코 혼자가 좋은 게 아니라고 말이죠. 이해가 좀 되실까요? 우리 제발이지 좀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자고요. 그 똥꼬집에서 나오는 그 아집 가득한 소리들 말고요. 사실 우리들은 살면서 큰 걸 바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커 보이는 거라고 하더라도요, 정작 그것을 바라는 그 사람은 그걸 바랄 만큼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욕망하는 것이라서 실제 그 사람에게는 그다지 큰 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그 사람이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그러고, 또 자기에게 맞는 구덩이를 판다고 하는 말들이 다 이런 의미예요.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다고 그러던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모두 각자 자기 자신의 그릇에 맞는 욕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큰 게 아니에요. 딱 자기 몸에 맞는 구덩이죠. 자기 눈에 아삼삼하니까 욕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럽게 안 얻어지죠. 이게 왜 그러냐? 인간을 욕망하게 만들어 놓고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게 만드냐 싶겠죠. 아니요. 절대로 이 자연은, 하나님은, 신들은 인간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 눈이 어두워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자기가 스스로 걸어 들어갈 뿐입니다. 이 인간이 욕망하는 것 가운데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죠. 자식이 내 맘대로 되질 않고, 부모가 내 맘 같지 않고, 남편이 내 뜻대로 되질 않고, 아내가 내 말을 더럽게 안 듣고 말이죠. 내 옆에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조차 정말이지 내 생각대로 되질 않습니다. 뭐 서로 상처가 되지만 않아도 성공한 사이일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말을 하죠. 내가 큰 거 바라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쵸? 맞습니다. 정말 어떨 땐 뭔가 바란다기보다는 그저 옆에만 있어줘도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고 하는데 말이죠. 그게 참 안 돼요. 문제는 바로 서로의 소통에 있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상대방은 모릅니다. 내가 입으로 말을 해서 상대방이 이해가 되게 설명해내지 못한다면 상대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나 역시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릅니다. 상대가 왜 저렇게 말을 하는지, 또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한 상대의 말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입과 귀가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말을 해서 서로 소통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가 없어요. 나를 알아주겠지라는 착각에서 제발 좀 벗어나세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들이 알아왔던, 그리고 또 우리들이 배워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저 하나의 정보이고 하나의 방식이고 하나의 논리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들이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래야 한다고 정해지는 것이 사실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의 소통을 막는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별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별에서 왔죠. 그 각자의 별은 그 환경과 생태계가 정말 제각각이라서 우리들은 모두 다른 성정과 다른 생각과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기질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별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무려 80억 명이에요. 이 우주에 있는 그렇게 많은 별들이 전부 다 우리들이 온 우리들의 별이었다면, 그래서 그렇게 먼 거리에 떨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이렇게 작은 지구라는 별에서 서로 만나게 된 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같은 은하, 같은 개, 태양계처럼 같은 별무리에서 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땐 우리도 모르게 끌리고 한눈에 알아볼 만큼 가깝게 느끼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지구라는 별에 오게 된 건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업력, 말하자면 숙제 같은 것이 있어서 그 문제를 풀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들의 얼굴이 제각각이고 또 우리들의 지문이 유일무이한 것처럼 우리들 각자의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단 하나도 같은 인생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따라서 우리는 내가 그렇게 이 별에 와서 나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그 누구라 하더라도 자기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건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래서 우리들이 소통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 두 번째 장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다른 건 다 어떻게 해도 돼요.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도 되는데 딱 이거 하나, 다른 사람을 내 방법대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 이건 절대 해서도 안 되고요. 해도 막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욕심이라고 불러야 할 것은 딱 이겁니다. 상대를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 말이죠. 이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우리들의 소통이 시작이 됩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상대들도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대전제인 거죠.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제각각이고 다 다른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어떤 인생이라고 해도,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해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온 별의 생태계가 너무 달라서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맞는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아니라고 보여도, 그게 설령 살인이라고 해도, 그리고 그게 설령 전쟁이라고 해도, 그 어떤 짓이라고 해도 벌어져서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벌어진 것들 가운데서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원래 그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이해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저희가 그 첫 번째 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저 하나의 정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건 없습니다. 아예 존재하질 않아요. 다만 무엇이든 해도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만들어지는 결과 역시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운영되는 유일무이한 법칙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인과의 법칙이라는 거죠. 저희 인생학교에서 정말 수도 없이 강조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인간의 몸을 받아서 이 땅에 온 그 자체가 바로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들의 만남 역시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연히 만나는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모를 뿐이죠. 가깝게 만나는 인연은 갚아야 할 빚이 그만큼 더 많은 것이고, 멀리 있는 인연은 갚아야 할 빚꼬리가 그만큼 적은 것 뿐이에요. 이 지구별에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전부 다 빚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 하늘의 별의 숫자만큼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 가운데 지금 이 지구별에 와 있는 80억 명은 그 밤하늘의 수조 개의 별들 가운데 겨우 80억의 숫자예요. 정말이지 우리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우리들은 정말 가까운 사이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류가 이런 걸 알면 참 좋은데 말이죠. 정말이지 이 우주가 그리고 또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알게 되면 사실 우리들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깨닫게 되고 또 서로가 얼마나 애틋하게 변하게 될지 말이죠. 전부 다 지금 몰라서 저리 헤매고 애쓰는 중인데 참 그 모습들이 참 안타깝지 않나요? 그래도 절대 간섭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할 때가 되면 저절로 그 사람에게 이런 정보들이 전달이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알아야 할 때가 되면 저절로 정보를 전달받고 알게 되는 날이 와요.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얘기를 하면 좀 이해가 확 될 텐데 제가 그 얘기 했던가요? 저는 뜨거운 거 매운 거 잘 못 먹는다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특히나 어릴 적에는 그 목욕탕에 가서 아빠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아이고 시원하다는 소리를 듣고 따라 들어갔다가 정말 껍데기가 홀랑 다 타버리는 줄 알았어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서 시원하다고 하는 그 어른들에게 정말 쌍욕이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몸이 안 좋아지고 이 속이 냉해지면서 이 뜨거운 국물을 먹는데 속이 풀리면서 시원해지는 걸 경험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뜨거운 걸 마시면서 시원하다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고요. 또 내 몸이 차가워지면서 뜨끈뜨끈한 물속에 또는 한증막 같은 곳에 가서 땀구녕이 열리면서 내 몸속에 있던 한기가 빠져나올 때 비로소 시원하다는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됐죠. 이해가 되세요? 때가 돼야 그리고 경험이 돼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소리들은 아무리 들어봐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질 않습니다. 아마도 저희 인생학교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하는 소리들이 이해가 되려면 정말이지 인생을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수도 없이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경험을 한 양반들이라야만 할 겁니다. 사실 애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기가 어렵죠. 단지 아이들은 이걸 들어두면 자신의 정보가 훨씬 넓어질 테고 또 새롭게 들어오는 정보들을 쉽게 자리를 잡아가고 하는 식으로 분명히 도움은 받겠죠. 그렇다고 지들이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선 이야기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법은 없거든요. 때가 되면 알아지는 것들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각자 자기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려면 무조건 간섭은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묻지 않으면 말하지 마세요. 내 눈에 보이는 그래서 이건 무조건 도움이 될 것 같은 그것조차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특히나 가까운 사이들, 가령 부모 자식 사이나 부부 사이인 경우엔 더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당신은 상대들에게 신용이 없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신용이 없고요. 자식은 부모에게 신용을 잃어버렸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신용이 없어요. 이 신용면으로만 보자면 오히려 남들보다도 못해요. 내가 콩으로 매줄 쓴다고 해도 믿질 못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신의 민낯을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방구 붕붕 껴대고 눈곱 잔뜩 끼고 머리 떡지고 맨 거짓말하고 요리 변명하고 조리 변명하고 아이고 내가 무너뜨린 이 신용은 하루 이틀에 쌓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허물없게 산다고 한 게 오히려 상대들이 나를 믿지 못하게 만든 거죠. 이걸 다시 처음부터 내 신용을 쌓는 게 이거 어려워요. 그동안에 쌓아뒀던 못 믿어온 것들이 너무 견고하고 켜켜이 쌓여 있어서 어쩌면 이번 생에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게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혈연에 가까운 관계의 회복은 최소한 3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이지 실수 한 번 안 하고 차곡차곡 노력을 하면 한 3년이면 관계 개선이 가능해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3년을 내 입을 닫아야 하는데 말이죠. 즉 상대를 바꾸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지 못하면 절대 바꿔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그러나 제발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요. 살아서 빚을 다 갚고 가세요. 이 빚 갚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딱 한 가지예요. 상대방이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 대원칙만 이해를 하면 사실 입 닫는 일이 훨씬 쉬워지기는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 입을 닫는 거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저희가 입을 닫으라고 하니까 할 말도 못하고 사냐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좀 합시다. 아까 살짝 말을 했었는데 우리에게 입과 귀가 있는 건 서로 말을 해서 소통을 하며 살아가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쵸?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말, 그거는 내 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말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상대가 알아주겠지 하는데 제발 좀 그런 지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입 뒀다 뭐해요. 자존심? 그 개도 안 물어가는 자존심. 그리고 그건 자존심도 아니에요. 참 우리 인간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게 있는데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좋은 사람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멋있기를 원하죠. 그리고 예쁘기를 원하고 말이죠. 그런데요, 정작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는 하나도 좋은 사람도 아니고 멋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쁜 사람도 아니게 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말을 안 해요. 이건 자존심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런다면서 정작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너를 믿고 사랑하고 아낀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해주지 않으면 상대는 절대 몰라요. 이 감사하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감사하다는 이 말은 넘치질 않아요. 나는 당신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연이 돼서 영상을 통해 만나게 된 게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힘들 때 위로가 되는 건 힘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힘든 사람에게는 어떨 때는 그 힘내라는 말조차도 힘이 들어요. 그냥 당신이 내 옆에
내 뒤에, 내 주변에 있다는 그 자체,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나 여기 있어 라는 그 말이 얼마나 가슴 뭉클한 말인지 모릅니다. 말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저 네 생각이지. 그리고 이 미안하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몰라서 벌어진 사실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비록 말해주지 않아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몰라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이걸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더 큰 화로 번지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그 묵묵부답, 이게 살인까지 이어진다는 거 아세요? 저는 정말이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객기들을 봤어요. 전부 다 객기예요.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똥꼬집들. 정말이지 정말 무식합니다. 어쩌면 그렇게들 무식한지 말이죠. 그 필요 없는 객기와 똥꼬집이 정말 우리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지 말입니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말이 부끄러울 일은 아니지 않나요? 정말 우리들은 표현하는 법을 너무 못 배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발 좀 가볍게 이야기하는 법을 좀 배우세요. 이 할 말을 참았다가 하게 되면요, 그게 무거워집니다. 생각이 나면 생각이 나는 대로 가볍게 던지듯이 말을 토해내는 연습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이 말이 무거워지지 않고, 그리고 또 설령 그게 투박스러워도 상대방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각 잡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벌써 상대는 부담을 느낍니다. 이 가벼운 토크가 쌓인 관계는 서로를 충분하게 알기 때문에 좀 더 무거운 이야기를 해도 서로 감당을 할 수 있어지고요. 그러니 제발 좀 말을 하세요. 그리고 상대에게 양해를 구하세요. 내가 말하는 게 이쁘지도 않고 좀 투박스러울 수 있으니 양해를 바란다고 말이죠. 그 대신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간섭하는 말, 이건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이건 하면 할수록 점점 서로가 멀어집니다. 내 속의 생각이나 내가 상대에게 바라는 건 일단 말을 좀 가볍게 꺼내놓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상대의 생각을 바꾸려고 한다거나 상대의 행동을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한다거나 설득하는 것도 하지 마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 식의 말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상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의 말을 일단 받아주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네요. 이 언어적인 습관의 문제인데, 이게 우리들은 각자 경험이 다르고 이 삶의 궤적이 다르다 보니 우리가 비록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서로 사용하는 단어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다르고요. 또 좋아하는 표현도 달라요. 그 같은 단어를 두고도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그 단어는 나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때가 많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단어를 쓰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거나 불편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나 아는 게 많고 또 이 어휘가 풍부한 사람들이 그런 것에 오히려 더 예민하죠. 문제는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껏 다 설명을 다 해놨는데 다짜고짜 그게 아니야 하면서 자기가 다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참 이런 대화 환장합니다. 언어적인 습관이 꼭 자기가 말을 해야만 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 주변엔 사람이 점점 떠납니다. 아마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언급했었던 나 혼자가 편하다거나
나 혼자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거의 다 이런 부류일 거예요. 이거는 출가를 하는 스님도 마찬가지고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호랩이나 과부도 마찬가지고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고 그래서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신부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그 쏘가지 파보면 답이 탁 나오는데 말이죠. 아닌 척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정말 재밌고 좋은데 거기 간다? 어린 판 풀어지도 없는 소리들이죠.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자기 인생이 있어서 그 줄이 있어서 글로 이끄는 것들이 있죠. 뭐 그건 인정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유연하고 내가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누는 게 편안한 사람이 그 짓 안 해요. 내가 하는 말이 상대들에게 힘든 거예요.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돌아버리고요.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해도 상대는 돌아버립니다.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하면 사람들은 떠나가죠. 아, 이거 참 심플한 건데 우리들은 이 문턱 하나도 넘지 못하고 인생이 쳇바퀴를 돌고 있으니 참 그래요. 이게 친구라면서 자랑질 못해갖고 생병이 나고 잘난 척으로 상대들 속이나 뻑뻑 긁어대고 말이죠. 나를 무시한다고 하면서 속병이 나고 참 겨우 이런 생각들, 이런 행동들, 이런 품위로 이 세상에 살아남아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신기하고 기적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말을 들으라는 뭐 그런 잔소리는 안 하렵니다. 이미 저희 인생학교에선 듣기 훈련 프로젝트를 만들어 뒀으니까 듣는 훈련에 대해서는 찾아서 들어보시고요. 오늘은 그동안 우리들이 해왔던 이 이야기와 저 이야기를 다시 조합해서 이야기들을 좀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뭐 역시 하다 보면 잔소리가 되네요. 한참 녹음을 하는데 작은 아이가 들어와서 인사를 합니다. 12시가 땡하니 들어오네요. 오늘도 바쁜 하루를 잘 보냈냐고 안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굿나잇 인사를 합니다. 저는 다시 여러분들의 하루가 재미지시길 빕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